있는 내용을 먼저 준비를 해 본다면 이럴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험지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저희는 시험지에 시험을 보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지시된 사항을 따라간다면은 여러분들의 툴적인 능력들을 좀 키우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라고 설명드렸겠죠? 자, 첫 번째에 있었던 1번의 지시된 사항을 문제를 풀다가 여러분들 다 시간 관계상 못 푼 게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들 중에서의 shape이라고 하는 내용들,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모양, 만들어져 있는 모양들을 가지고 와서 효과를 넣어주기 위한 것이었었고요. 얘부터 했었어야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문자에 대한 효과가 지금 나와 있을 것, 아마 오늘은 여기부터 내용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해서 2번에 있었던 내용까지 만들 것이고요. 먼저 1번을 저희가 어떻게 만들다가 중간에 여러분들 저장했던 파일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 파일이 뭐였냐면 저는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에 있죠. 여러분들 테스트 04번이라고 하는 PSD 형태의 파일이 있을 거예요. 어저께 작성하다가 중간에 끝났죠? 이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더블 클릭으로 불러오시던지 아니면은 포토샵 내에서의 열기를 이용해 줘 불러오시던지 여러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작업본의 PSD 형태의 테스트 04번을 불러오도록 하지요. 자, 테스트 04번의 PSD 파일을 불러오신 다음에 화면상에서의 화면 축소 확대를 하기 위해서 Alt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돌리고 적당한 크기로 맞추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내용과 같이 매칭을 시켜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하다가 말했던 것이죠. 바로 여기입니다. shape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주어서 꽃 모양과 장식 모양 만들자. 우리가 여기에 꽃 모양 2개를 만들다가 아마 끝났던 것 같아요. 자, 그 꽃 모양에 있는 내용을 보다 보니 이런 사항이었답니다. 자, 현재 꽃 모양이 여기에 하나가 있죠. 여기에 하나가 존재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를 만들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만들 때 쓰는 방법, 복사 붙여넣기를 쓴다 했었죠. 그런데 복사 붙여넣기에서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이 초록색 빛이 나고 있는 꽃 모양의 레이어를 선택해 주었다가 그 레이어에서의 컨트롤 J를 눌러주면, 지금 보시면 이 레이어죠. 컨트롤 J 누르시면은 레이어 한 개가 복사가 되어지고 이렇게 복사가 이루어진다 했었을 거예요. 한데 저희는 이렇게 한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을 이용해 본다 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왼쪽 위에 올라가 보시면 이동 툴을 선택할 때 단축키는 뭐였었죠? V 눌러주면 좀 더 이동 선택 툴이 간편히 선택되어질 것이고요. 그때 A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끌고 간다면은 간단하게 복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했을 거예요. 한데 이때 여러분들 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툴 팁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여러분들 왼쪽 위에 보시면 우리 이동 툴이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요. 바로 위에 보세요. 오토 셀렉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옵션 메뉴예요. 보셨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오토 셀렉트에 체크가 되어져 있다. 이 말 뜻은요. 현재 화면상에 보고 있었던 어떤 레이어 있잖아요. 그 레이어가 자동적으로 선택한다는 말 뜻이에요. 보실래요? 현재 저는요. 레이어 누굽니까? 초록색 꽃 모양의 쉐입이 선택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선택해 주고서 이동 툴을 이용해서 끌기 한다면 걔가 움직여야 할 텐데 보세요. 제가 이 녀석을 내가 여기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움직여요. 나는 분명히 아까 초록색 꽃 모양의 쉐입을 선택했고 난 다음에 이동을 눌러서 움직였는데 이 꽃 모양이 움직여야지 왜 얘가 움직입니까?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오토 셀렉트 때문입니다. 이게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편해요. 한데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류 작업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기능은 빼서 이용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토 셀렉트의 체크는 해제해 놓고서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어찌되었던 Alt 버튼을 이용해 주어서 해당된 레이어를 그냥 복사할 수도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Alt입니다. 자, 이렇게 꽃 모양의 쉐입을 선택해 주시고서 끌기 하시면은 꽃 모양 한 개가 Alt 버튼 끌기 하시면은 복사가 된다는 점이겠죠.
자, 이젠 여러분들 두 가지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거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있는 것은 녹색 계열, 두 번째 있는 것은 노란색 아이보리 계열로 색을 변경해야 할 것인데, 색 변경하기 위해서 누구 이용하시는 겁니까? 왼쪽에 Shape이라고 하는 메뉴가 선택된 상태에 보시면요, 화면 옵션 줄에 옵션 창에 필과 그리고 스트로크 있답니다. 필은 면 색깔, 그리고 스트로크는 테두리 색깔을 말한다 있었을 거예요. 얘네를 이용해 주어서 두 가지의 색상을 만들어 오시고요. 그 다음번에 어디입니까? 여기 오시면 첫 번째 누구죠? 자, 꽃 모양은 두 가지 색상을 넣어 주었고, 아우터 글로우라고 하는 외부 광선을 넣어 주랍니다. 간단하게 넣어볼까요? 자, 이 녀석입니다. 여기에 레이어가 지금 꽃 모양이죠. 마우스 우클릭, 블렌딩 옵션 중에서 아래에 두 번째 있었던 아우터 글로우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을 선택해 주시면 기본적인 내용 나와 있는데, 아니 여기에 옵션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지시된 사항이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지정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오퍼시티는 뭐 할 때 쓰는 거라고요? 투명도. 그 다음에 스프레드 말 뜻이 뭐라고요? 진하기. 다음에 사이즈는 무엇입니까? 번짐 크기를 말한다 라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이용해 주어서 모양을 바꾸시면 되고요. 여기에 번지는 모양이 지금은 흰색으로 가고 있지만 나는 붉은색, 난 노란색으로 번짐력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시면 여기에 색상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바꿔볼까요? 초록색 계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색상을 뿅 눌러 주어서 녹색 계열로 컬러 피커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녹색 빛으로 빛나는 모양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작성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요 꽃 모양, 요 쉐입의 꽃 모양도 마찬가지로 레이어 스타일을 정해 볼게요. 해당 레이어를 마우스 우클릭, 블렌딩 옵션 들어가 주어서 아래 두 번째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얘는 노란색 계열 내지는 흰색 계열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있던 꽃 모양의 쉐입을 아우터 글로우로 효과까지 줘봤습니다. 자, 그 점 완성이 괜찮죠? 아직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장식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장식 모양은 상단 머리 위에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색상이 흰색입니다. FFF이고요. 레이어 스타일은 드롭 섀도우의 그림자를 내려줍니다. 만들어 보시죠. 자, 먼저 커스텀 쉐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왼쪽 툴 상자에서의 쉐입 도구를 누르시고요. 눌러준 상태에서의 오른쪽 위로 올라오시면 커스텀 쉐입 단추가 있습니다. 눌러서 화려한 왕관 모양처럼 되어져 있는 것을 골라 볼게요. 거기에 어디 있나요? 요거인 것 같아요. 골라보세요. 자, 선택해 왔다면 적절한 크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만들어 줄 때에 무슨 키를 이용하면서 그려 주시라고요? Shift 키를 눌러 주면서 그리시면은 좋은 품질의 가로와 세로가 알맞는 형태의 그림을 얻을 수가 있고요. 만들어진 이 도형의 이 쉐입의 면 색깔은 아까 FFFF의 흰색이었습니다. 그럼 왼쪽에 쉐입 도구를 눌러주시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필과 스트로크가 보일 거예요. 이때에 필 쿵 눌러서 필 단추입니다. 오른쪽에 컬러 피커라고 하는 단추를 이용해서 흰색을 불러오실 거예요. 흰색이죠?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가 정확하게 FFF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테두리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흰 색깔입니다. 여기에 드롭 섀도우라고 하는 그림자를 넣어라 있었어요. 그러면은 현재 넣어주었던 여러분들 쉐입입니다.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우클릭, 블렌딩 옵션에 들어가 주어서 제일 아래에 있는 드롭 섀도우를 선택. 지금 방금 봤던 지시된 사항에는 드롭 섀도우의 세부 지시된 사항은 안 나와 있었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드롭 섀도우에 보시면 오파시티 똑같네요. 이게 뭘까요? 그림자의 투명도입니다. 여기에 검정색 보이시나요? 그림자의 색상이에요. 여기 아래 앵글 보이시죠? 앵글은 뭘까요? 그림자의 방향으로서 요렇게 됐다 말씀은 뭐냐면요, 빛이 여기에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림자가 여기에 진다는 말 뜻이겠죠. 그 다음 디스턴스는 뭘까요? 그림자의 거리감. 그림자가 멀리 있을까 가까이 있을까요? 스프레드는 뭘까요? 그림자의 지나기. 사이즈는 뭡니까? 그림자의 번짐 크기 정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내용들을 봐주시고서 일단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OK 눌러보시면요, 기본적인 그림자가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자가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는 단순히 이 지시된 사항을 따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이따가 후반부에 UI 디자인을 하실 분들이에요. 그러면 디자인이 되었던 내 이미지 형태가, 내 그래픽 요소가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한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냐면 지금 제가 얘기해 주었던 그림자 요소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 뜻이냐? 잘 들어보시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체가 하나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해요. 자, 육면체 물체입니다. 한데 이 육면체가 덩그러니 하얀 바닥에 있다 보니까 공중에 떠 있는 것인지 바닥에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럼 어떨까요? 불안정한 상태인 거예요. 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만약에 그림자를 여기에 이렇게 넣다 치겠습니다. 그림자 여기다 쳐요. 그러면 그림자가 여기 있는 걸 보아하니까 물체가 떠 있는 것일까요? 바닥에 있는 것일까요? 떠 있는 것이겠죠. 아무것도 없던 것보다는 좀 더 안정감이 있지만 이것도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것이니까 안정감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헌데 만약에 그림자 여기 없고요, 여기에 있다 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있으면 뭘까요? 이 물체가 바닥에 붙어 있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요. 그쵸? 그러면은 안정감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그림자의 역할이 우리 그래픽 요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바로 뭐냐면 해당 화면상에서의 그 요소에 따라 주어서 그림자의 위치가 어디에 따라 주어서 불안정감을 해소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이 그림자인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봤던 일반적인 이미지에 보시면요, 그림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중에 이제 비교해 보세요. 그림자가 없는 거와 있는 것 차이 보시면요, 불안정감에 대한 부분이 해소할 수 있는 것이 그림자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 그림자의 위치가 어디에 따라 주어서 그 불안정감에 대한 정도가 다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림자는요. 자, 어찌되었던 그런 요소를 이용해 저희는 하나의 요소의 지시된 사항을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이번 에서의 문자 효과를 한번 넣어볼까요? 스윗 코코아라고 하는 글자를 넣어주시고요, 여기 요런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먼저 스윗 엔터 하신 다음에 코코아 이런 형태를 넣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왼쪽에 보시면요, 타입 2를 선택해 주시고 쿡 누르신 다음에 스윗 코코아입니다. 대문자로 입력할 거예요. 엔터해 주어서 코코아. 글자 입력의 완료는 레이어를 클릭하시면 간단히 된다 있었습니다. 자, 스윗 코코아라고 입력을 넣어 주시고요. 자, 입력되었다면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자, 글씨체는 뭡니까? 타임스 뉴 로만체의 볼드, 두껍다는 뜻이에요. 진하게란 뜻이고요. 52포인트의 글자 크기를 쓰랍니다. 만져볼게요, 한번요. 자, 먼저 글자체입니다. 레이어 선택은 텍스트 레이어, 타입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저희는 상단의 패널에 이미 캐릭터라는 패널을 이미 두었죠. 여기 아래에서의 글자체를 이용해 주어서 타임스 뉴 로만체입니다. 쿡 눌러서 가장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명조체 같은 것이 영어의 타임스 뉴 로만체이겠죠. 앞글자가 T자인 것이니까 하단부로 내려가 주어서 T자가 있는 글자에서의 타임스 뉴 로만체를 선택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더 팁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의 원래 보고서에 있었던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 패널 창에 레이어 창과 캐릭터 창이 둘 다 나오지 않는 경우 있죠. 여기 오른쪽에 패널 창이 나온다 안 나온다의 모든 사항은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상단 메뉴 윈도우라는 데 가볼게요. 윈도우란 메뉴에 오시면요 여기 안에서 패널 창으로 구성을 넣을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다 여기에 있어요. 그럼 하다 보면요 오른쪽 패널 창에서의 캐릭터라는 패널 창이 사라질 수도 있겠죠. 레이어스 창이 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 윈도우 메뉴에 와 주어서 캐릭터가 없다면 캐릭터를 선택, 레이어스가 없다면 레이어를 선택, 그 밖에 나머지 자주 이용해 주셨던 패널 창이 있다 한다 하시면요 여기에 와서 체크를 넣으시면 돼요. 또 체크가 되어져 있는 것들을 해제하시면 사라질 수 있겠죠. 팁이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목적은 캐릭터라고 하는 패널 창 내에서의 타임스 뉴 로만체를 불러오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속성이라는 것이죠. 속성 창에 와주어서 레귤러 일반적인 글씨체, 이탈릭 기울림체, 볼드 진하게 해주어라. 볼드 이탈릭은 진하고 두껍게 해주어라. 진하고 기울림을 주어라의 두 가지가 들어간 것이죠. 저는 볼드를 눌러줄 계획이고요. 자, 이 볼드체에서의 한 가지 여러분들 이용했었을 때 잊지 말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아까 제가 화면상의 이미지가 만들어줄 때에 수정해 주거나 편집했었을 때 요소 중 그림자의 요소의 역할을 설명드렸을 거예요. 글자를 넣어줄 때에 가시적으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글자를 두껍게 이용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상에서 봤던 내용과 실제 웹상이나 봤을 때 여러분 내용은 달라요. 글씨체는요 정말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두껍게 이용하지 마세요. 글자가 뭉쳐 보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시면 타이틀 제목에 이용될 거 한 줄 정도만 두껍게 쓰시지, 그 이외에 나머지 설명하시는 글자들을 만약에 폰트에 볼드를 줘버리면요 두껍게 해주어서 선명히 잘 보이겠지? 아니, 그거 다 안 됩니다. 글자가 뭉쳐서 잘 보이지 않는 가시성이 떨어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웹에서 글자 이용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서는 볼드를 이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요소입니다. 글자 크기는 52포인트를 넣어주겠죠? 넣어줄게요. 이 메뉴 안에서의 콤보 단추에서의 52가 없다면 직접 숫자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글자 내에서의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나머지 옵션들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얘는 뭘까요? 글자체. 얘는 뭘까요? 글자의 속성. 두껍게 하세요, 기울이세요, 보통 두세요. 얘는 글자의 크기랍니다. 얘는 뭘까요? 그림의 모양을 잘 보니까 윗줄에 A와 아랫줄에 A에 위아래 화살표 있는 걸 미리 보아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들 사이에 줄 간격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오토가 되기 때문에 알아서 합니다만 오토이었던 이 상태의 간격이 난 싫어요. 더 늘려주고 싶었어. 아니야, 더 좁히고 싶었어. 그럼 원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오토에서의 수치를 입력하시는 겁니다. 자, 이 상태면 6포인트 한번 넣어볼까요? 줄 간격입니다. 6포인트를 넣으시면요 납작gung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다시 눌러서 16포인트 가보세요. 거의 붙어있죠? 30포인트 붙어있네요. 아직도요. 60포인트 너무 떨어져 있죠? 난 그럼 그 정도 사이에 한 45포인트 하려다. 우리가 여러분들 만들자는 지시된 사항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린 지시된 사항의 문제 풀기보다 화면상으로 보기 좋은 그림 만들기 위한 사람이잖아요. 이 주간격이 터무니없이 넓어버리면 굉장히 글자가 불안정해 보입니다. 보실래요? 자, 이렇게 사이가 떨어져 있었어요. 이 여러분 타입이라고 하는 글자를 쓸 때는 규칙이 있어요. 글자는요 조금 오밀조밀 모여 있어야지 이뻐요. 글자는 하나의 인식을 하기 위한 문자이지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이미지가 아니었던 글자이다 보니까 글자의 문자로서의 해석력이 있는 것 이외에 글자를 이용해 주어서 이미지화하는 것을 뭐라 하냐, 타이포그래피라고 합니다. 글자를 이용해 주어서 이미지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타이포그래피적인 요소에서는요
글자들이 여러 군데 분배 배치가 되어 있으면은 요소가 이쁘지가 않아요. 이미지로서의 요소를 상쇄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글자들은 오밀조밀 모아두는 게 좋아요. 그런데 오밀조밀 모여있는 상태에서 글자가 두꺼워버리면 어떨까요? 뭉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글자를 가급적이면 진하게 하지 마시되 대신은 간격들을 조금 조정을 해주어서 실제 UI적인 요소를 만들 때에는 뭉쳐오신 것이 훨씬 더 이쁘다는 것이겠죠. 그럼 뭉쳤을 때 이쁜 글자가 바로 뭡니까? 한글이에요. 한글은 정사각형의 정각 문자를 씁니다. 가로가 1, 세로가 1 형태 정각 문자 쓰다 보니까 뭉쳐진 글자란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한글을 하나의 이미지로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영문자만 보세요. A 글자가 한 개입니다. 만약에 태양이라고 해서 SUN 넣어보세요. 이 SUN이 하나의 글자처럼 보이니까 따로따로 글자 3개가 뭉친 겁니까? 3개 뭉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태양을 얘기했던 해랑 글자 보세요. 해랑 글씨는 히읗과 애가 초잖아요. 이 뭉친 글씨 하나가 문자인 것이다 보니까 이미지화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래서 문자들은 서로 뭉쳐 놓으시는 것이 훨씬 더 이미지적으로 이쁘다는 것입니다. 간격을 좀 줄이기 위한 것 중 첫 번째 바로 무엇입니까? 저희가 봤던 것은 요거예요. 줄간격을 뭉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것입니다. 저는 대략 45 정도가 제일 눈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가로의 간격과 세로 간격이 유지되는 거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VA 한 다음에 화살표가 양쪽 나온 거 보이시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간이라고 합니다. 아까 본 것은 행간이에요. 줄들의 간격. 지금 얘기할 것은 자간, 글자의 간격이에요. 이 글자의 간격이 현재 0인 상태일 것인데 쿡 눌러서 자, 이 상태 여러분들 200 줘보실래요? 200. 글자 간격을 늘려보겠습니다. 글쎄요, 이쁘다고도 할 수도 있고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이쁘지 않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지금 세로의 간격이 이러하기 때문에 가로의 간격도 비례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좀 더 당겨보자는 거죠. 한 마이너스 50 줘보실래요? 너무 붙었다. 0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는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의 간격이 적당하게 유지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가장 보기 좋은 형태의 타이포그라피의 기본이라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간과 행간을 맞출 수 있는 옵션 사항을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실래요? 아래 보시면 요 두 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장평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크게 쓰이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글자 색상이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글자 색상을 눌러보시면 단색 톤으로서의 글자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실래요? 제가 좀 프린트해 보시면요, 스윗 코코아라고 하는 글씨가 위쪽은 분홍색이어서 점점 갈색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글자 스윗 코코아라는 글자 자체가 지금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시된 사항에 보시면요, 이런 말 나왔어요. 타임스 뉴 로만체에 볼드에 50인 넣어주었는데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해 주세요. 그 스타일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는 것을 써주랍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요, 일단 여러분들 그 안에서의 레이어 스타일은 어디입니까? 스윗 코코아라고 하는 레이어를 마우스 우클릭해 보세요. 마우스 우클릭에 블렌딩 옵션 메뉴가 바로 볼까요? 레이어 스타일이죠. 블렌딩 옵션이에요. 블렌딩 옵션. 여기 오시면요, 자체적으로 그라디언트를 넣어줄 수 있는 메뉴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요? 여기 있네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요. 찾았습니까? 선택을 해보시면 여기에 오버레이를 여기 그라디언트를 넣을 수 있는 여러분들 컬러 바가 나와 있어요. 이 컬러 바를 쿵 눌러 주어서 선택을 해주시면 하나 문제, 이는 뭘까요? 미리 만들어 놓았던 그라디언트 컬러인 것입니다. 프리셋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눌러보시면요, 잠깐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나올 색상이에요. 그쵸? 잘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색상을 이용할 것이 아니랍니다. 지시된 사항에 보시면요, 어떤 색에서 CC9966에서 어떤 색으로 CC3366으로 변하는 색상을 넣을 거랍니다. 하면 여기에 넣어줄게요. CC9966. 첫 번째에 있는 컬러 바를 눌러줄 것인데요. 자, 지금 본 다음에 해보세요. 자, 앞쪽에 있는 컬러 바를 더블 클릭을 빠방
한 다음에 여기다가 CC9966을 넣어주었어요. RGB 코드입니다. 한 다음에 OK 뿅 눌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마지막에 있는 컬러바에다가 CC3366을 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의 컬러를 넣어주었는데 하나의 질문사항이 있어요. 선생님, 왜 그라데이션은 항상 두 가지의 컬러만 이용합니까? 세 개, 네 개는 이용할 수가 없나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컬러에서 이 컬러의 사이에다가 난 또 하나의 컬러를 넣어주고 싶었다라고 하시면요, 넣어주고 싶었던 요 즈음에다가 클릭을 뿅 눌러볼게요. 그러면 컬러바가 추가돼요. 이렇게. 어머, 실수 잘못 누른 겁니다. 실제 넣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컬러를 뺄 수 있어야 합니다. 요 컬러바를 누른 상태에 아래로 끌고 내리세요. 잡아당기면은 컬러바가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색상의 컬러를 그라데이션에 넣을 수도 있고요, 뺄 수도 있어요. 하나 추가해 볼까요? 그러면요, 자, 여기 가운데쯤에다가 하나의 컬러를 선택해 주어서 선택된 곳에 컬러를 뭘 넣어줄까요? FFFF 흰색 넣을게요. 흰색이요. 흰색을 넣어볼게요. 그런 다음 OK 해주면 갈색에서 흰색에서 핑크빛으로 가는 세 가지 형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눈에 띄는 요소 중 한 가지입니다. 요 사이에 있는 요 마름모는 뭡니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마름모는 뭐냐면 색상의 치우침 정도인 거예요. 이 마름모를 제가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갈색이 더 많아지고 흰색이 적어지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요. 보이시죠? 갈색이 많아지죠. 그 다음 여기 내에서에 있는 내용들 중에 이 마름모 있지 않습니까? 를 오른쪽으로 가져간다면 흰색이 많아지고 분홍빛이 적어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색상에 대한 치우침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말한 것처럼 위쪽에 있는 이 두 가지의 바는 무엇입니까? 투명도를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OK를 뿅 눌러주시고요. 우리 여기에 지금 보시면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가게끔 만들 수 있어야겠죠. 각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 아래에 각도 어디 있죠? 앵글에 와주어서 0도 넣어보세요. 0도. 영도 별로 안 좋나요? 90도? 90 넣어보세요. 90도. 아니면 직접 이런 마우스로 이 방향을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하시면은 그라데이션 각도가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저는요, 지금 상태에서 딱 좋긴 한데요, 핑크빛이 아래에 갈색빛이 위에 올라가서 정반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얼마 전 작년이었을까요? 아주 선풍적으로 유행했던 이런 드라마 한 게 있었습니다. TVN에서 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 1987? 뭐죠? 있지 않습니까? 그거요? 거기에 보시면 해리가 수학여행 갔었을 때 춤을 열심히 추죠. 수학여행 때 왜 열심히 추죠? 뭔가 상품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쵸? 그 상품이 뭐였을까요? 네모난 카세트 플레이어를 샀습니다. 아마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카세트 플레이어는 뭐냐면요, A면 B면 두 개 있어서 A면을 딱 하고 난 다음에 틀어요. 그러면은 A면에 있던 3, 4곡, 5곡이 끝나요. 그런 다음에 B면에 또 노래가 있거든요. 그러면 돌려야 되거든요. 이때에 그 당시 때에 선풍적으로 유행했던 일본에 있는 이 워크맨 회사가 있었습니다. 아이와라는 데 있었는데 손으로 빼서 스테이플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반대로 돌아가는 기능을 추가한 게 있었어요. 그 기능을 뭐라 하냐? 오토 리버스라고 합니다. 이때 리버스는 뭘까요? 반대. 오토 뭡니까? 자동으로 뒤집어주는 기능을 말하는 것이죠. 농구 좋아하시나요? 농구에 보시면 왜 키 큰 선수들이 덩크슛을 팍 꽂습니다. 이때 그 선수들이 뒤로 가서 하는 덩크를 뭐라고 하죠?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리버스 덩크라고 합니다. 리버스가 뜻이 뭡니까? 반대란 뜻인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네요. 지금 우리가 요 순서이었을 때, 이 각도이었을 때는 순서가 이렇게 갈색에서 핑크로 올라온대요. 난 정반대로 하고 싶을 때는 각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이 오른쪽에 리버스를 체크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한 방에 반대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리버스는 그때 쓰는 겁니다. 굳이 각도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OK. 자, 마지막에 여러분들 레이어 스타일에서 보시면은 스트로크가 보이실 겁니다. 스트로크는 뭡니까? 이 픽셀 두께에서의 FFF인데는요, FF가 무슨 색이죠? 흰색이잖아요. 검정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어 볼까요? 현재 우리 보고 있었던 요 타입 레이어의 마우스 우클릭, 제일 위에 블렌딩 옵션을 이용해 주어서 스트로크를 선택하시면 선택과 동시에 옵션 창이 보입니다. 자, 이때에 스트로크에 대한 사항을 선택했다면 첫 번째 옵션 사이즈는 뭘까요? 외곽선의 굵기예요. 제가 첫 번째 시간이었었나요? 설명하지 않았던 게 있었습니다. 포지션이에요. 내 외곽선의 위치가 글자 중간에 들어올까요? 센터. 글자 안쪽에선 추가할까요? 인사이드. 바깥쪽에 할까요? 아웃사이드.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 저희가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파시티 뭡니까? 투명도. 다음에 컬러 뭘까요? 색상인 것이죠. 먼저 사이즈는 2픽셀 해 놓으시고요. 컬러를요, 검정색을 넣을게요. 여기에 있는 점을 클릭하지 마시고요. 끌고서 제일 왼쪽 아래 내지는 제일 오른쪽 아래 가시면요, 숫자가 빵빵빵빵 이럴 때 있을 거예요. 이때가 완벽한 검정색입니다. OK를 해보니까 지금 글자 보실래요? 여러분의 있는 글자와 제 글자는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외곽선에 있었던 스트로크의 위치, 포지션이 뭡니까? 센터예요. 글자 가운데 있대요. 한데 얘의 모양을 쿡 눌러주어서 바깥쪽으로 빼볼게요. 그럼 내 글자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 글자 바깥쪽으로 외곽선이니까 훨씬 더 품질 좋은 글씨 볼 수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눌러볼게요. 뿅, 이렇게요. 눌러보시면 내 글자 크기에 영향 주지 않고 바깥쪽으로 선 나온 걸 볼 수 있겠죠. 그쵸? 왜 저희가 아마 첫 번째 시간 때 여기 모양이 좀 이상했던 게 있었을 거예요. 얘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OK 눌러주시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저장은 두 가지 형태로 한다 했었습니다. 이 페이지 내에서의 레이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수정 상태, 편집 상태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누구입니까? PSD가 필요합니다. 파일 메뉴를 클릭해 주어서 다른 이름 저장, Save As를 이용하시는 거죠. Save As를 눌러주시고 저장 장소를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테스트 04번의 PSD 형태로 저장하시면 후에도 이 파일을 불러가지고 와서 편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이미지 형태로 한 가지를 만들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미지 할 때에 종류 세 가지를 설명할 것이에요. 첫 번째 가장 일반적입니다. JPG. 두 번째, 요즘에 JPG 말고 또 많이 쓰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PNG라는 게 있어요. 근데 PNG와 JPG는 용도가 틀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혹시 쇼핑몰에 보시면요, 썸네일 이미지에서의 움직이는 이미지 본 적 있나요? 걔네들 바로 뭡니까? GIF라고 해요. 이 세 가지 형태를 저희는 다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JPG 형태로 저장을 한번 더 해볼게요. 파일 메뉴에 Save As 눌러서 파일 형식을 먼저 JPG 형태로 선택해 주셔야겠죠? 쿡 눌러서 이겁니다. JPG. 선택해 주어서 이름은 테스트 04번으로 정해 주시고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뿅. 퀄리티 품질은 12로 할게요.
해주면은 또 하나의 내용이 완성이 된 것이에요.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현재 봤던 내용은 X 눌러주어서 저장되었으니까 종료해 주시고요. 다음번 쓸만한 예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바로 2번 두 번째에 있는 내용의 예제를 실제로 작성을 해볼게요. 활용도가 좀 높아요. 아까 거보다는요. 자, 완성될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조건은 뭐냐? 400에 500짜리의 캔버스를 준비해 주랍니다. 그리고요 2급-2번 3번 4번 세 가지의 예제를 이용해 주어서 현재 이 이미지를 만들어 줄 계획이래요. 좋습니다. 준비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운 걸 만듭니다. 컨트롤 N 눌러 주어서 새로운 창 열기에서의 가로에 400 세로에 500 픽셀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이미지 형태의 용도에 따라 주어서 화면상으로 보고자 하는 이미지라면은 해상도 72, 화면상으로 볼 이미지라면은 RGB, 혹여 만약에 포토샵을 이용해 주어서 출력물을 쓸 계획이었다 라고 한다면은 리졸루션 얼마입니까? 해상도는 300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300. 그리고 컬러 모드 뭐로 해야 합니까? CMYK로 하셔야 돼요. 출력물일 때입니다. 출력물일 때.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만들어주세요. 크리에이트 뿅. 적절한 작업창 만들어주시고 적절하게 화면 크기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오픈, 열기 할 때 오픈에 5를 딱 갖고 와서 컨트롤 O 눌러서 우리가 불러봐야 될 소스 이미지로 가겠습니다. 소스 이미지는 2급 GTQ에 있었죠? 가서 A형입니다. 에서의 소스 파일에 가시면 지시된 사항이 요구하는 2, 3, 4 4가지의 JPG가 있을 거예요. 2, 3, 4입니다. 전 동시에 3개를 골랐습니다. 하나 누르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 열기. 까지 준비를 완료해 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할 것이냐 라고 하면, 자, 먼저 그림 효과를 주기 위해서 색상을 보정하랍니다. 요 보정할 때, 색상 보정할 때 기억하십니까? 컨트롤 U 눌러주어서 색상을 바꿔주는 게 있었을 거예요. 자, 바로 뭐냐, 여기에 뒤에 배경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 한 개를 불러올 텐데, 이 녀석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여기에 마카롱의 이미지 먼저 하나 가져오셔야겠죠? 그러면 마카롱의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 무슨 툴이었을 때에, 이동 툴이었을 때 단축키는 뭡니까? V예요. V 눌러주어서 이것을 끌고서 우리 캔버스에다 놓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컨트롤 T의 의미가 뭐죠? 변형, 위치 변경입니다. 눌러서 살짝 축소하신 다음에, 축소는 Alt를 누른 상태의 휠이었죠. 자, 위아래를 사이즈 맞춰볼게요. 위아래 사이즈를요. 이렇게 엔터 한 다음에 사이즈를 맞춰놓은 상태에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그림의 이미지 형태를 잘 보시면요, 요거입니다. 이게 3급의 이미지였을 거예요. 3번의 이미지. 그러면 3번의 이미지가 어디 있는지를 보아하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여기에 초콜릿만 가지고 올 수 있어야겠죠. 아, 여기에 있는 것만 영역을 따고 싶었습니다. 뭐 이용하시면 될까요? 왼쪽에 있는 영역 선택 툴 중에서의 퀵 셀렉션 툴, 빠른 영역 선택입니다. 얘를 이용해 주어서 적절한 크기를, 툴 크기가 너무 커버리면 안 되겠죠. 적절하게 만들어 주어서 이렇게 지나가시면 선택이 되어지는데, 더 많은 선택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얘는 어디였죠? 왼쪽에 있는 라조라고 하는 자유형 툴이죠.
자유 영역 선택 툴을 이용해 주어서 요만큼을 제거하실 거예요? 추가하실 거예요? 제거할 겁니다. 옵션 창을 이용하셔야겠죠? 첫 번째는 한 개만 선택할게요. 요거를 지정하시면요, 지금 지정된 깜빡깜빡 있는 것은 무시해 버리고요, 내 것만 지정하는 거 이렇게 해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어디입니까? 여기에 두 번째 요소가 추가합니다, 세 번째 요소가 제거합니다 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 다시 합니다. 페더 어저께 버렸었죠? 영역 선택되어져 있는 주변을 뽀얗게 만듭니다예요. 지금은 이를 지정하시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지금은요. 그래서 페더의 값은 0인 것으로 확인해 두시고, 제거합니다의 옵션 툴을 확인해 주신 다음에, 됐죠? 아래에서 이만큼의 공간을 제거할 거예요. 감싸주죠, 이렇게요. 빠지죠. 자, 이렇게 된 깜빡깜빡이는 부분을 컨트롤 J로 임시로 복사해 둔 다음에 단축키 V, V는 뭘까요? 이동툴이죠, 이동툴. 눌러 주어서 얘를 갖고서 우리의 캔버스에 놓습니다. 이렇게요. 컨트롤 T를 이용해서 적절한 사이즈 만들어 주시고요, 위치 놓은 다음에 엔터. 그런데 요 녀석에 있는 그림을 어떻게 해주어라? 파랑색으로 보정을 넣으랍니다. 파랑색을 만들 때 키가 뭐였었냐? 컨트롤 U 누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휴가 무엇이냐면 색상입니다. 푸른색 빛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요. 파랑색, 파랑색 계열로 갚습니다. 파란색 계열을 만들었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있어요. 아니, 보다가 보니까 현재 그림에 있는 걸 보다 보니까 완전 파란색인데 우린 좀 덜 파랗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있을 텐데요. 이럴 땐 바로 뭐냐면 현재 보고 있었던 이 그림의 전체의 컬러톤, 일부의 컬러가 아니라 전체의 컬러톤 바꾸고자 할 때는 얘를 체크하시는 겁니다. 컬러라이즈한 것이에요. 색상을 한 가지 톤으로 만듭니다 말 뜻이거든요. 눌러서 푸른빛 있는 곳으로 가시면 파래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래 섀도우라고 하는 시초에서는 가운데로 맞춰볼게요. 기본이거든요. 푸른빛 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하나 빼놓은 게 있었네요. 이 불가사리가 오른쪽에 하얀 점 나와 있잖아요. 좌우 대칭이 돼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컨트롤 T였던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시면은 메뉴가 뭐가 보이죠? 플립, 허리전털, 좌우 대칭, 버티컬은 상하 대칭. 우린 그 중에서 허리전털을 이용해 주어서, 다시 플립, 허리전털을 이용해 주어서 좌우 대칭을 넣으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먼저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 다음 지시된 사항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방금 만들었던 불가사리입니다. 초콜릿 모양이잖아요. 레이어 스타일에 드롭 섀도우를 넣으랍니다 라고 하면은 첫 번째 누굽니까? 방금 넣었던 이 초콜릿 불가사리 모양을, 별 모양을 마우스 우클릭, 블렌딩 옵션 들어와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롭 섀도우를 클릭해 주어서 그냥 그림자만 넣어 주었어요. 물론 자세한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다 알아야 하지만 지금은 알아만 두신 상태에서 두겠습니다. OK만 뿅 눌러서 그림자가 나온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림자가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를 비교해 볼까요? 굉장히 불안정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림자가 있다면 안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어디 붙어 있구나 라고 하는 시각적인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또 하나의 여러분들 툴에 대한 내용을 수행해 보기 위해서 2번,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바로 액자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여러분들 지금 만들어진 완성된 그림을 봐도요, 바깥쪽에 액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안쪽에 뭔가 이미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쵸? 바깥쪽에 있는 거와 안쪽에 구분되어져 있는 모양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잘 보면요, 이쪽에 그림자 있는 거 보이시죠? 이쪽은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쪽에 그림자가 있는 모양처럼 보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마카롱에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되어져서 바깥쪽은 뭔가의 필터에 의해서
조각 나 있는 모양처럼 안쪽은 원본에 있는 모양을 그대로 지금 보였을 거예요. 그쵸? 이때 필터는 뭘 씁니까? 패치워크라고 하는 것을 써주랍니다. 필터예요. 그러면 저같이 이건 같이 한번 수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누구를 이용하실 거예요? 마카롱 이미지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마카롱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요. 선택해 주어서 자,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영역 선택 툴 보이시나요? 네모께 여러분들 네모에 있는 마큐입니다. 있죠? 이 마큐를 이용해 주어서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네모칸 박스 한번 만들어 보세요. 대략입니다. 대략 그냥 상하 좌우 비슷한 여백 남게끔 대략 비슷하게입니다. 잡았습니까? 선택했죠? 지금 하시면 돼요. 연습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했다면 우리가 지금 잡아준 이건 어디일까요? 여기 바깥쪽이에요? 안쪽이에요? 안쪽을 선택해 준 거 아니겠어요? 그쵸? 안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필터를 이용해 주어서 아까 조그만 조각조각 내주었던 패치워크를 넣어주고선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바깥쪽일 거 아니겠어요? 영역 선택을 안쪽이 아니라 반대에 있었던 바깥쪽에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선택하세요 라는 명령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컨트롤 쉬프트 I 눌러보세요. 컨트롤 쉬프트 I. 이때 I는 인버스라고 해서 반대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이 버튼이 여기에 있어요. 선택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셀렉트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면요, 여기 인버스라고 있을 겁니다. 반대 영역을 선택한다에 컨트롤 쉬프트 I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어디였죠? 우린 여기 안쪽을 선택했었는데 안쪽이 아니라 정반대인 나머지 공간을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바깥쪽 공간은 어떻게 합니까? 복사할래요. 컨트롤 J 눌러보세요. 그러면 원본에서 바깥쪽만 선택된 영역을 복사한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줍니까? 아까 얘기했던 필터를 주시는 거예요. 상단 메뉴 어디죠? 이 액자 틀 모양 만들었던 곳에 위로 올라가신 필터 메뉴에 가시면 필터 갤러리 위에 세 번째 있어요. 필터 갤러리. 됐습니까? 그 중에서의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요, 텍스처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패치워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마치 타일처럼 되어 있는 작은 네모의 형태입니다. 쿡 눌러요. 물론 여기 안에 개수 몇 개로 하겠습니까? 등등은 여기 옵션 내에 볼 수가 있어요. 스퀘어 사이즈, 네모칸 사이즈잖아요. 이 사이즈가 여러분들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것은 현재 지원할 것은 아니니까 놔두시고서 OK를 뿅 누르시면 바깥쪽이 뭡니까? 액자 틀처럼 되어 있는 모양을 볼 수 있어요. 됐죠? 그런 다음에 뭘 하면 될까요? 문제가 지시해 주었던 내용처럼 안쪽에다가 테두리를 넣어줄 계획입니다요. 5픽셀에 흰색을 넣어줄 거래요. 그러면 어디일까요? 현재 있는 요 녀석에다가 마우스 우클릭 액트입니다. 액자 틀 블렌딩 옵션 스트로크를 선택하세요. 사이즈 얼마랬죠? 5픽셀. 사이즈는 5픽셀. 색상은 뭡니까? 흰색. FFF죠. OK인데 현재 여러분들 요 테두리의 흰색 보세요. 저랑 조금 다르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포지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지션이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인사이드였다면 얘도 보이죠? 바깥쪽도 보이죠? 왜? 안쪽과 바깥쪽 중간쯤에 나왔으니까. 다음에 인사이드 조금 보이고 센터 조금 보이고요. 그쵸? 이 바깥쪽의 테두리를 안 보이게 해서 뭘까요? 아웃사이드를 이용하시면 보이지가 않죠. 안쪽만 보이고 그쪽은 안 보이는 거죠. 여기에다 뭘 넣어줄까요?
드롭 섀도우를 체크해 보실까요? 하면 그림자가 들어왔을 때예요. 왔을 건데 우리 그림자가 어디 있어야 되죠? 여기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빛은 어디 있어야 할까요? 여기 있어야겠죠. 이렇게요. 그래야 바깥쪽은 여기에 들어가고 안쪽은 여기에 그림자 있겠죠.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있는 것 같은데 누구 이용하실래요? 디스턴스 이용해보세요. 디스턴스 이용해보시면은 좀 더 잘 보이죠. 그쵸? 디스턴스를 조금만 올려보시면 잘 보일 겁니다. 테두리의 두께 때문에 그림자가 안 보인 것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해보세요. 됐죠? 틀 모양 나왔죠?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자, 지금 만들었던 이 녀석 있잖아요. 이 녀석이요. 얘는 버리세요. 끌고 와서 레이어 창 오른쪽 아래에 휴지통 모양 보이실 거예요. 놔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손 놓고 제가 하는 작업을 보세요. 왜 얘를 안 쓸 것이냐? 하나 틀린 게 있습니다. 얘는 둥글어요. 우린 각져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면 둥근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요거입니다. 둥근 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 네모의 어떤 네모 마큐 선택 툴에서의 페더의 값을 한 제가 10 넣어 볼게요. 넣고 난 다음에 영역 지정하시면요. 선생님 둥글었습니다. 이걸로 하면 되겠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영역 지정의 표시에서의 모양만 둥근 것 뿐이지 컨트롤 시프트 I를 해서 반대로 지금 뒤집었죠. 영역을요. 컨트롤 J 해볼게요. 해보시면요 어떻습니까? 뿌옇죠. 패턴은 뿌옇게 보기 위한 것인데 영역 선택된 모양을 둥글게 했던 것은 뭐냐면 뿌옇습니다를 표시한 거예요. 둥글게 가져옵니다가 아닌 거란 얘기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쵸? 뭐 어떻게 해야 가져옵니까? 이제 잘 보셔야 합니다. 이제 올바른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도형에 보시면요 쉐입이라는 도형에 보시면 둥근 네모라는 것이 있어요. 이 둥근 네모에 있는 툴을 이용할 것인데요. 둥근 네모 툴을 이용해서 먼저 쓱 그림 그립니다. 둥글구나. 어머 둥근데 너무 적어요. 어떤 분은 둥기 큰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작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면 이 둥근 부분에 대한 것을 만드는 것이 뭐냐? 여기에 둥근 네모 사각형을 선택하시면요 오른쪽 위 옵션 창에 레디우스라고 있어요. 이 레디우스가 바로 뭡니까? 원곡을 말하는 것입니다. 곡률이에요. 곡률. 저는 10인 상태에서 아까 적었잖아요. 얼마를 넣어줄 거예요? 20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현재 만들었던 잠시만요. 현재 만들었던 녀석을 없애버리겠습니다. 다시 없애버리고요. 20을 넣어준 상태, 레디우스의 곡률을 20을 넣어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하시면 곡률 나오죠. 이게 정상으로 보이려면요 면 색깔을 제가 넣어볼게요. 아무 색이나 넣어볼게요. 선은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없음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의 지금 면을 만든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겠죠? 이런 식입니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 요것입니다. 바로 만들었던 여기에 영역을 잡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컨트롤 키를 눌러준 상태에서 해당 레이어를 클릭할게요. 레이어 중에서도요 이름 말고요 그림 부분을 클릭할 겁니다. 무슨 키라고요? 컨트롤 키를 눌러준 상태에서 그림 레이어를 선택하시면요 자기 영역만큼을 표시해요. 그쵸? 이제 둥근 네모 형태의 영역이 설정된 거예요. 이제 이 그림, 이 하늘색의 도형은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여기에 눈을 잠시 감겨 놓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현재의 이 둥근 네모 형태가 지정된 상태에서 우리는 둥근 네모 안쪽이 필요해요? 바깥쪽이 필요해요? 바깥쪽이잖아요. 영역을 뒤집어 줘야 합니다. 무슨 키였죠? 컨트롤 쉬프트 I 하니까 그 이외에 나머지 공간이 지정되었음을 볼 수 있죠. 그쵸?
그런 다음에 이 공간에 누구를 복사할 겁니까? 요 마카롱 그림을 복사할 거예요. 선택은 마카롱 레이어를 지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J 누르면은 둥근 네모 형태의 액자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요 액자틀 형태를 선택해 주시고 아까와 똑같습니다. 필터 메뉴 안에서의 필터 갤러리 이거 지정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아까 걸 다시 반복한다는 말 뜻인 거예요. 세 번째 필터 갤러리를 골라하고 와서 제일 마지막 텍스처라는 항목에서의 패치워크를 선택해 주시면 모양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됐죠? 이 상태에서 아까 똑같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블렌딩 옵션 들어가 주어서 첫 번째에는 스트로크를 주세요. 스트로크는 5픽셀의 흰 색깔의 아웃사이드에 샀습니다. 이 모양 나왔죠? 여기에다가 드롭 섀도우를 주세요. 드롭 섀도우의 모양은 그대로인데 디스턴스만 조금 줄여줘서 그림자가 보이게끔 해주세요. 얘까지가 마무리 작업입니다. 시작해보세요. 자, 그림자를 작성을 하다 보시면 이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앵글 항목에서 Use Global Light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말 뜻은 뭘까요? Use, 사용이 되어지는 글로벌 전체에 Light, 빛에 대한 각도를 주겠다 이거든요. 여기에 체크가 되어져 있다면 잘 보세요. 체크되어 있다면 제가 지금 선택한 것은 뭡니까? 액자틀의 그림자예요. 그럼 액자틀의 그림자의 각도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액자틀만 움직여야 할 텐데 지금 뭐도 바뀌고 있나요? 잘 보시면은 얘 그림자의 방향도 바뀔 거예요. 잘 보세요. 바뀝니까?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왜 안 바뀌죠? 얘가 지금 안 되어 있나 보네요. 잠시만요. 여기에 얘가 안 되어 있었구나.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Use Global Light에 체크가 되어져 있으면 방향이 같이 바뀌어요. 보이시나요? 그쵸? 이 이유가 뭘까요? 그림자는 빛에 있는 방향에 따라 움직입니다. 지금은 빛이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하니까 이 그림자는 여기 있는 것이 맞고 넌 여기 있는 것이 맞다. 너는 그림자가 여기 있는데 얘는 그림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림자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Use Global Light라는 것이에요. 한데 얘를 풀러버릴게요. 풀러버리면 그림자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얘도 움직이지만 얘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쵸? 그림자의 방향을 다 각각에 주고자 할 때는 Use Global Light 체크를 풀어주시고요. 그 그림자 방향을 갖게 하고자 할 때는 체크를 넣어주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에 대한 작업에 지시된 사항을 저희는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들어 볼게요. 아래에 보시면요, 여기에 있는 요 찻잔 그림에 대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2급-4번의 레이어 스타일을 이너 섀도우의 내부 그림자로 연결합니다. 자, 충분히 보신 다음 작성하시는 거예요. 자, 저는 4번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자, 요거죠. 그럼 여기에서의 이미지 가져올 때 가장 중요한 점, 여러분들 이미지의 영역을 따서 가져온 작업을 저희는 뭐라고 한다고요? 누기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찻잔 이미지만큼만 가지고 오고 배경은 가져오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이 영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어떤 툴이 제일 효과적인 것이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범용적인 선택은 누가 한다? 왼쪽에 있었던 바로 퀵 셀렉션 툴이 웬만한 것은 다 얘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줘 저는 선택할 것인데 툴 사이즈 좀 늘리면 좋겠죠? 자, 늘려서 쭉 지정합니다. 이렇게. 근데 하다 보니까 잘 된 곳이 있고 잘 안 된 곳이 있어요. 잘 안 됐죠, 여기요. 툴 사이즈를 좀 줄여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보다 보니까 여기 잘 안 됐어요. 그쵸? 얘도 조금 좀 확대해 주어서 확대수를 좀 잘 이용하셔야겠죠? 자, 이럴 때 제가 이미 잡아놓은 여기다가 지금 추가하고 있잖아요. 누구 이용하셔야 할까요? 예, 플러스 모양 이용하셔야겠죠. 해서 조금씩 추가해 갑니다.
조심스럽게 컨트롤 Z. 이거 좀 힘드네요. 컨트롤 Z. 제 왜 하는지 아시죠? 여기는 그냥 버릴 분은 버리고요. 좀 더 세밀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자유형 라조 이용해 주어서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은 좀 추가해요. 이번은요. 추가하겠습니다를 뿅 누른 다음에 이 부분을 추가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머지 검사해보니까 그렇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큼을 뺄 거니 컨트롤 J로 2밀단 복사해 두시고 단축키 V 이동이에요. 굳이 마우스로 누른 것을 좀 빼기 위한 거죠. 해서 슝 날라옵니다. 너무 크네요. 크기 변경 뭡니까? 컨트롤 P 해서 정상적으로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 줄이는 겁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 줄이는 거예요. 엔터 완료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 좀 잘려 있군요. 여기가 잘려 있는 상태로 그림을 배치를 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해당 이미지 레이어에서 마우스 우클릭에 블렌딩 옵션 이너 섀도우의 그림자 안쪽 그림자겠죠? 만드는데 너무 심하군요. 조금 좀 뺄게요. 사이즈를 10 정도만 넣어줄게요. 그리고 오퍼시티의 투명도를 75로 넣어주겠습니다. 이 정도만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넣어줬습니다. 까지 수행을 마쳐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작업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봤던 내용들 중에서요, 문자 효과에 있는 내용들을 볼 것인데, 이 문자 효과는 지금 보시면요, 글씨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 뭐냐면 이 글자의 형태입니다. 형태 보시면 위에가 둥글어요. 아래가 글씨가 없지만 아래도 둥글어 보여요.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된 글자의 형과 태를 변형하는 것 저희는 워프라고 하는 기능을 쓸 계획인데요. 보신 다음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와 함께 즐기는 마카롱을 제가 입력해 볼게요. 자, 왼쪽에 타입 툴을 이용해 주어서 클릭해 보겠습니다. 뿅. 바닥을 눌러서 차와 함께 즐기는 엔터 마카롱. 완료는 레이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한 다음에 자, 먼저 할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자, 문제 예시가 지정하는 거죠. 도둠 33 FFF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된 타입 레이어를 지정하신 다음에 글씨체는요, 캐릭터 패널에 와주어서 도둠 지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도둠 그 다음이 뭐였죠? 33의 FFF입니다. 글씨 크기는 33의 색상은 흰색이었죠? FFFF 골라 주었고요. 여기에 있는 글자의 아마도 기본 일이 있을 텐데 지금 행간이 저희가 앞쪽에서 45를 지정했기 때문에 지금 나왔습니다만 이건 여러분 자유선택 글자의 자간을 입력하시거나 행간 입력은 자율선택으로 맡기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내용 볼까요? 레이어 스타일에 가져와서 스트로크를 2픽셀 두께로 006699의 색상을 넣으랍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텍스트 레이어를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해서 블렌딩 옵션에 레이어 스타일 창에 들어와서 스트로크의 외곽선 들어올 거예요. 자,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2픽셀 입력을 넣을 것이고요. 포지션 위치는 뭘로 하라고요? 아웃사이드. 그 다음에 컬러에다가 003399였나요? 66이네요. 네? 66인가요? 00 네. 넣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만들었던 내용과 다른 점이 있어요. 첫 번째 1번 가운데로 정렬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처럼 저희가 뭐 옛날에 막 20년 전에 주부 컴퓨터 교실을 막 그랬을 때는요, 여기 가운데여서라는 얘기를 하면은 말을 안 들으시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좀 연세 있는 분들이 마크하는 곳이 가운데 와야 할 텐데 스페이스바 됐지 뭐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쵸?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캐릭터 오른쪽에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표현창이 있어요. 이 창에 오면 정렬과 연관된 사항이 있습니다. 좀 얘가 뭘까요? 가운데 정렬 또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T자를 넣어주었던 타입 2를 선택 시에 옵션 창에 보시면 크기, 글자체, 그리고 여기에 정렬, 글자색 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로 지정을 넣으시는 거죠. 이렇게요. 그쵸? 그런 다음에 글자를 위에 둥글고 아래 둥글고 하는 모양의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는요, 타입 툴이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요겁니다. 이게 바로 웹 텍스트라는 것이죠. 얘 살짝만 마우스보다 위치하면요, 웹 텍스트에 보여줘요. 그 다음에 빵 누르시면 스타일 메뉴 안에서의 모양들이 볼 수 있죠. 지금 보고 있는 글자 모양에 가장 흡사한 게 뭘까요? 하나씩 눌러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눈에 보기엔 얘인 것 같아요. 위에 둥글고 아래 둥글고, 그쵸? 그러면 여기에 멀지라고 하는 것을 누르시면 모양 나오죠. 다른 모양도 재미삼아 눌러보시면 모양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한 다음에 그림 보고자 했던 내용과 흡사한 형태의 배치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지고 오고 좀 바꿀게요. 글자도 이렇게 해주시고,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여기에 별표 모양의 지금 요거 있잖아요. 초콜릿 모양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쵸? 왜 그랬을까요? 액자틀 뒤에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액자틀 뒤에 별 모양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 순서에 따라서 앞뒤 보여주는 순서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레이어의 순서를 바꾸시면 되는 것이죠. 그쵸? 이렇게 해서 글자까지 완성을 지어 보겠습니다.